거기 숙제부터 먼저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미분 교재에서 몇 페이지냐면 78페이지부터요. 78페이지 질문 547. fx란 놈의 식기가 x제곱 플러스 kx분의 1에 대해서 f'1이 9분의 1하면 정수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 놈의 식기 fx 미분하면 시작. 미분하면 말을 하시오? 미분하면 10만 불러? x제곱 플러스 kx의 제곱분의 그다음에 1에 앞에 거 0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kx 땡! 옥매구에 틀렸잖아. 2x 플러스 kx 그렇지. 그럼 너 매일 돼 있고? 네. 그거 잘못한 거. 다음 78점 없으시면 79점. 79점 없으시면 80점. 560. 2번이요. 뭐가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f1은 마이너스이고 f'1은 5고요. g1은 1이고 g'1은 3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나왔어. 그러면 무슨 값? 다시 리미트 나오면 무슨 값? 그렇지. 극한값 구하여라. 됐냐 안 됐냐? 그럼 극한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x1로 갈 때 무조건 뭐부터 확인? 꼴부터 확인. 다시 뭐부터 확인? 꼴. 아예 그래프는 못 그리잖아. 야, fx도 모르고 gx도 모르면 당연히 fx는 gx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됐냐 안 됐냐? 그럼 꼴 확인.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0으로. 그럼 0분의 0꼴을 어디까지 확장해라? 미분 개수까지 확장해라. 됐니?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앞에 분자에 있는 앞에 f 합성 g 얼마가? x1로 가니까 f 합성 g 얼마가? 1이 얼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얘가 써? 그럼 가장 기초풀이는 다시 0분의 0꼴이면 뭘로 확장해라? 미분계수로 확장해라. 그럼 f합성 gx 플러스 2인데 그때 f합성 g1이 마이너스이니까 얘를 미분계수로 하려면 함수값 빼는 거랑 똑같은 거는 빼기 f합성 g1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그렇지. 문제 끝난 거야. 미분계수 만들려면 분자 봤어? 얘 기초 해석하면 시작. gx 기초 해석하면 그건 읽는 거고 x가 그렇지. 얘는 x가 g1일 때 그러면 y의 변화량이잖아. 그럼 무슨 변화량 만들어야 돼? x 변화량 시작. g1분의 다음 f 합성 gx 마이너스 그렇지. 다음 여기에 식 추가됐니?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 gx 마이너스 g1 다음 얘는 그렇지. 그럼 요 놈의 식기가 뭘로 바뀌어? 프라임 g 1로 바뀌고 얘는 g 프라임 예. 둘을 뭐 했다? 곱했다. 요게 기초풀이고요. 됐니? 다음 잘 모르시겠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기 안 되시면 어쨌든 그냥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솔직히 두 번째 항목 이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나중에 어차피 니들은 고3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까지 가시려면 기본기를 갖춘 게 항상 이게 가장 기초야. 표현이 갔니? 즉 모분의 모라는 분수가 나오면 얘는 평균 변화를 떠올리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다시 무슨 변화를? 평균 변화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뭐? 그렇지. 기울기 떠올리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 그걸 그대로 함수값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고 또는 이 극한이 얘가 모분의 모꼴이 되니까 0분의 0꼴이 나오잖아. 그럼 뭘로 확장을 하겠어? 미분계수로 확장을 하겠지.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소위 루피탈의 정리라는 놈의 식기가 있는데 그냥 원리 자체는 제로분의 제로꼴 같은 경우에는 분자분모 미분해도 상관없어. 이해갔니? 근데 그 새끼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지금 나와 있는 x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f합성 d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분자 자체를 얘를 하나의 함수로 그냥 인지하라는 거야. 하나의 뭘로 보라고 그냥? 함수로 보라고. 그럼 x에 얼마를 넣으면 1을 넣으면 h 얼마가? 1이 얼마? 0이라는 거잖아.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h1이 제로니까 이 식기는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hx 얘 hx고 다음 어차피 h1은 0이니까 요 놈을 추가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제로기 때문에. 그럼 요 놈을 시키면 뭘로 바뀌어? h 프라임 얼마? 예. 됐냐 안 됐냐? 근데 hx가 이 함수지? 그럼 h 프라임 x라는 거 쟤 뭐 해주면 돼?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요 놈을 시키면 우리 미분 이미 할 줄 알거든. 다 미분법 배웠으니까. 미분 시작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얼마? X야. x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대로 갖다 넣으면 f 프라임 g1에다가 다음 곱하기 g 프라임 얼마? 1 동일한 결과 나옵니다.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시면 제로분의 제로꼴은 저렇게 놓고 푸신 게 제일 편해요. 됐지요? 다음 80페이지 없으시면 81쪽 81쪽 없으시면 82쪽 82쪽 없으시면 83쪽 587번 뭐로 나타내어진 4개 변수로 나타내어져 있는 곡선 x하고 y에 대해서 됐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꼭 x하고 y에 대한 식을 찾지 말고 그 자체에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세타는 얼마라는 값에서 알파인 점에 대응하는 곡선 위의 점에서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은 587번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세타는 알파라는 곡선 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되겠니? x좌표가 뭘로 표현될 것이고 세타 대신에 뭐만 갖다 넣으면 되니까 알파만 갖다 넣으면 되니까 이 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돼? 1 플러스 2 사인 모아 알파와 다음 3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됐어? 요 점에서 무슨 선이? 그렇지 여기에서의 무슨 선? 접선에 대한 얘기거든. 됐니? 이 접선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뭐가 된대? 수직이 된대. 그럼 이 접선에 뭐가? 기울기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4분의 1 나온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 4분의 1을 풀어가지고 시컨트 제곱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면 결국에 얘를 우리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찾아야 될 거거든. 근데 그 x하고 y가 xy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면 y 프라임을 바로 찾으면 되지만 매개변수로 나왔으니까 이때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dx d에 뭐가? y 찾는 거랑 동일한 거지. 그럼 dx d의 y는 x한 놈의 식기를 뭐 해주면 돼? 미분하면 돼. 누구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즉 d세타의 dx와 d세타의 누구로? d의 y로 표현될 거 아니요? 그럼 d세타 dx라는 건 그거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뭘로 표현될 것이고 2 코사인 세타
다음 D세타 DY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응?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근데 그 세타 값이 얼마일 때? 알파일 때. 그렇지. 알파일 때니까 이거 너무 쉽게 해서는 2 코사인 알파분의 다음 사인 알파라는 놈의 식기가 얼마로? 4분의 1이란 얘기랑 똑같을 것이고 그럼 정리하게 되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얼마로? 무슨 살파. 2분의 1 나올 거고요. 됐니? 됐어? 아 네. 그러면 이 놈의 식기에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누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가 얼마? 2분의 1인데 못 찾으라 그랬어. 제곱. 시컨트 제곱. 그러면 이 새끼는 공식 외우라 그랬잖아. 1 플러스 뭐의 제곱은? 탄젠트 제곱은 뭐가 돼? 시컨트 제곱 세타. 나온다. 이거 외우셔야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예. 이걸 만약에 안 외우실 거라면 요 놈의 식기에서 여기에서 안 외우고 한다면은 과정이 좀 복잡해집니다. 요 놈의 식기를 정리하면 이 사인 알파라는 놈의 식기는 뭐가? 코사인 알파지. 그럼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알아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예. 그렇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에다 갖다 놓고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니까? 코사인. 코사인의 역수니까 여기서 누구를 삭제시켜? 사인 삭제시켜. 그럼 코사인 제곱 나오잖아. 그걸로 풀어내도 돼. 이해 갔어? 근데 이건 어차피 과정 한 단계 더 가니까 탄젠트에서 시컨트 제곱이니까 이거 쓰는 게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여기로 가셔야 돼요. 저거 대각 공식이에요 저게. 아니죠. 배각은 2알파, 3알파. 각을 배하는 거. 배각은.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을 양변을 한번 뭘로 나누고 사인 제곱. 양변을 한번 뭘로 나누고 코사인 제곱. 하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과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뭐가? 코시컨트 제곱 나온다. 됐어? 요즘 이거는 동일하게 같이 적용되니까 같이 익히셔야 됩니다. 얘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거 쓰는 경우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놈은 웬만하면 익히시고 이게 막히시면 차라리 이렇게 가시든가. 이걸로 가면은 그냥 얘 이용해서 뭐든지 다 풀어낼 수 있긴 하니까.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정답! 화장실 좀 가는데. 갔다 와. 저도 화장실 갔다 오죠. 이거 갔다 와. 뭔 난리야? 왜 갑자기 오늘 뭐 다들 잘못 먹었어? 왜 이래?
자, 필기 되셨으면 다음 넘기셔가지고 84쪽 질문이요. 84쪽 없으시면 85쪽 질문. 85쪽 없으면 86쪽 질문. 86쪽 없으시면 오케이 노트 피셔가지고 나누게 보통 1, 2 자, 뭐 우리가 2학년 때 한 번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초적인 것만 정돈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접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신 쪽에서는 거의 나오는 틀이 정해져 있고 이제 모의고사 쪽에서는 조금 공식처럼 그냥 외우고 그냥 푸는 형태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니들한테 편할 텐데 어쨌든 이 접선의 방정식 기본적으로 접선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직선이니 곡선이니 그렇지. 직선이 기본이야. 그럼 직선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기울기랑 그렇지. 기울기하고 뭐가 존재해야 돼? 한 점이 존재해야 돼. 근데 직선에선 요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재 무슨 선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접선이니까 당연히 얘는 딱 따져야 돼. 그 한 지나는 한 점이 무슨 점인지 접점인지. 됐어 안 됐어? 접점을 주면 그냥 접점 갖고 찾으면 끝. 됐냐 안 됐냐? 즉 접점이 예를 들어 함수 fx에서 접선을 표현하면 그랬을 때 표현해서 익히셔야 될 건 함수 fx 어디 점이라고 하면 그렇지 위의 점이라고 하면 표현 되냐 안 되냐 다시 무슨 점이라고 하면 위의 점이면 그 fx 위의 점인 거지 거기에서의 무슨 점 접선을 찾으라고 하면 이 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얘가 접점이잖아 되냐 안 되냐 지금처럼 무슨 점을 주면 접점을 뭐하면 주면 됐어 안 됐어 접점 주면 그냥 접점 잡아 접점 t, ft 그럼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뭐가 되니까 t가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시작 y는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뭐 f 됐어 안 됐어 됐니? 만약 접점을 주지 않으면 없으면 뭐 하시면 돼? 임의로 뭐 해라? 그렇지 잡아 됐죠? 이게 답니다. 접선 방정식은 이게 끝이에요. 됐니? 그 다음 아주 가끔 난이도 있는 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내게 된다면 그 그래프에서 접선을 직접 우리가 뭐에서 찾을 수 있냐면 그려서 찾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요 새끼는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힘드시긴 할 겁니다. 얘는 뭐 조금 이따 그리는 건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가장 먼저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문제에서 빨리 판단하는 거야. 무슨 점이 있냐 없냐를 접점이 뭐하냐 있냐 없냐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 예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예제로 먼저 보시면, 자, 672번 보세요.
672번 봤어? 자, 672번을 문제 보시면 풀이는 안 할 겁니다. 체크만 하면서 확인만 할 거예요.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위의 점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놈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여라. 접점 줬어 안 줬어? 줬어. 몇 콤마면? 그렇지. 얘는 줬지요? 그럼 1, 마이너스 2 접점 잡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얼마? 1. 그냥 계산하셔서 마무리하시라는 거야. 됐니? 그럼 682번 보시면 곡선 y는 ln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1에 뭐하고? 접하고 이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에 뭐한? 평행한 직선에 뭘 구하여라? x절편을 구하여라.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곡선에 접하면서 직선과 평행한다 그랬지. 됐니? 그럼 그 직선에 우리는 뭐 알고 있는 거야? 접선에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선 접점 줬니 안 줬니? 그렇지. 지금처럼 접점을 안 주면 됐니? 접점을 뭐 하라고? 임의로 뭐 하라고? 잡아. 그럼 접점을 잡아. 몇 콤마 몇인지 모르니까 임의로 잡아. 그럼 얘를 x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t라고 잡으면 표현이 해갔어? 그럼 y좌표는 뭐라고 표현되겠어? 시작! ln t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 한 다음에 미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게 된다면 ln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뭐 분해? x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 2x 됐지요? 그럼 요놈의 식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 분해? t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 2 t라고 표현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때 문제에서 준 건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1이 되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의 식기 1 나오니까 그대로 풀게 되면 2t는 t제곱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정리하게 되면 t가 얼마 나오니까? 1 나오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접점은 몇 콤마? 1 콤마 ln 얼마? 2고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나와? 1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x절편은 유도하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셔야 될 거는 접점이 뭐하냐?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 표현 이해갔니? 이때 조금 주의를 하나 하셔야 될 거는 원점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나게 되면 다시 접선이 뭘 지난다고 하면 원점을 지난다고 한다면 이때는 식의 형태를 이렇게 놓고 얘를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야. 즉 그 얘기는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됐어 안 됐어? 여기 위에 한 점에서 무슨 선을 그었는데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뭘 지난다고 하면 원점을 지난다고 하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때는 식 어떻게 나요? 단순합니다. 당연히 무슨 점이 존재할 것이고 접선의 가장 기본인 접점이 몇 콤마 몇인지 몰라? 잡아. t 콤마 뭐? ft 잡겠지.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 뭐야? f 플라임 t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봐해. 얘가 원점 몇 콤마 몇을 지나니까 0,0을 지나니까 요 점과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기울기 부분에 뭐야? t분의 ft지. 빠져 틀려. 빠져 틀려. 되냐 안 되냐? 걔랑 접선의 기울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f 플러스. 됐지요? 접선이 원점 지날 때는 요렇게 식을 세우시는 게 좀 더 편해요. 표현 이해가냐 안 갔냐? 됐니? 됐나요? 요거는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고요. 다음 자 한번 아씨 자 691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91번 자 요 새끼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본기 돌아갔다가 다시 한 번 갑니다.
691번 점 몇 콤마 몇에서 3,2에서 곡선 y는 x분의 x-1에 뭐 할 수 있는 그을 수 있는 무엇의 개수를 구하시오? 접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자 691번 쳐다보시면 접점 나왔니 안 나왔니? 접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잡아 접점 잡으면 시작 t 콤마 t분의 t-1 나올 것이고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얘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미분하게 된다면 여러분 쉽게는 뭐 분해? 자 미분하면 t제곱분의 다음 미분하니까 얼마? 1 곱하기 뭐해서? t에서 빼기 다음 t-1 곱하기 얼마? 1 됐냐 안 됐냐? 그럼 여러분 쉽게는 접선의 기울기는 정리하면 t제곱분의 얼마? 1 나오겠죠? 됐니? 미분안 되신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시작 y는 t제곱분의 1의 다음 x-t 플러스 t분의 t-1이 되고 이 접선을 몇 콤마 몇에서 그었다 그랬습니까? 3,2에서 그었다 그랬으니까 얘가 3,2를 지나 안 지나? 그럼 3,2를 지난다는 거잖아. 점 지나 뭐 하셔야 돼? 대입하면 시작 2는 다음 t제곱분의 1의 다음 3-t 플러스 t분의 t-1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게 자 봅니다. 요 새끼가 문자 뭐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야. 맞아 틀려? 요 놈이 t에 대한 식이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문자 누구 값이니? t 값으로 이겨. 당연하지요.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근데 이 t라는 놈의 식기는 뭘 의미하냐면 접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t인 거거든. 이 t값은 접점의 무슨 좌표야? x좌표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아이? 이 방정식이 지금 우리는 일단 풀지는 않을 거라고 니들이 풀어볼 텐데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t값이 예를 들어 3개가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접점이 몇 개가 생기겠니? 그렇지. 접점이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겨. 당연할 거 아니야. t라는 게 접점의 x좌표니까. 그러면 접선이 몇 개 생기겠니?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t값이 예를 들어 1개야? 그럼 접점이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고 그럼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수식상에서 해석까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나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니? 오케이. 일단 필기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문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봅시다. 자, 뭐 미분만 오백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672번이요. 부르는 거 체크합시다. 672번. 접수는 뭐 여기서 쭉쭉 넘어가야 되니까. 672번, 78번, 82번. 문제 좀 많습니다. 86번, 91번, 93번, 97번, 699번, 다음 704번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풀고 쉬세요. 자, 일단 질문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 먼저 받고 내용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94페이지의 질문 없으면 95쪽 질문 없고 96쪽 질문 없으면 97쪽 질문 699번
4개 변수 세타로 나타내진 곡선 x는 요놈을 싣기에 y는 요놈에 대하여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적선의 무슨 절편을 구하시오? y절편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러한 곡선이 있는데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 점을 먼저 찾으려면 세타에 얼마를 갖다 넣으면 2분의 파이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좌표가 얼마가 되겠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y좌표는 1 얼마? 1 그럼 이게 이 점이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점. 이 점에서의 대응하는 점에서의 무엇에? 접선의 무슨 절편? 그럼 이 점이 무슨 점이 되겠니? 접점 될 거 아니야. 접점 나왔죠?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 돼?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4개 변수로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F'이 아니라 뭘로 표현돼야 돼? dx, dx y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그놈의 식기를 x하고 y가 둘 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d세타의 dx분의 다음에 d세타의 뭘로? dy로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d세타의 dx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다음 d세타의 dy는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세타가 얼마일 때라 그랬으니까 2분의 파이일 때라 그랬으니까 세타의 얼마를 2분의 파이를 갖다 넣게 되면 얘는 분모 1 나오고 사인 2분의 파이도 1 나오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로 표현될 것이고 플러스 얼마 1이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이 접선의 무슨 절편 찾아라? 찾으시면 되겠지요? 됐니? 다음 넘기셔가지고 98페이지의 질문 없지요? 됐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조금 접선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의 내용은 공식처럼 요거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기는 이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식처럼 웬만하면 외워두시고 요게 보통 나오는 문제의 한 60%에서 70%는 요놈의 식기로 그냥 공식을 외우셔도 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미 한 번씩들 다 배운 건데 일단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 곡선과 됐어? 다시 뭐하고? 곡선과 어떤 직선 또는 선분과의 관계야.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곡선 y는 fx라는 놈의 식기가 있고 됐니? 다음 여기에 선분 AB가 있다라고 치자고 됐냐? 다음 이 곡선 위에 움직이는 임의의 점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ABP 넓이의 최소값 다시 삼각형 누구의 넓이에? ABP 넓이의 무슨 값? 최소값. 물론 문제가 바뀌어서 최소값을 잡든 최대값을 잡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의 경우로 가시면 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뭐하고 뭘 잡아야 돼? 밑변과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선분 A, B는 점 A하고 B는 위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들은 정점이야 동점이야? 정점이야. P는 정점이야 동점이야? 동점이야. 그러면 어쨌든 밑변은 당연히 뭘 치고 선분 누구를 치고? AB를 치고 높이는 P에서 무슨 발을 내리는 건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데 이 길이가 가장 어떤 경우를 찾아내면 되겠어? 작은 경우 잡아내야 되겠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분의
평행한 접선을 그어요. 다시 뭘 긋는다고? 평행한 뭘 찾으라고? 그렇지. 다시 뭐 찾으라고? 평행한 무슨 선? 접선. 즉, 그 얘기는 이 점 P에서 이 선분 AB 또는 직선 AB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동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요놈의 식기를 그대로 얘를 뭐하게 평행하게 움직이다가 얘가 평행하면서 뭐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접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여기에 점 누가 놓여야지만 P가 놓여야지만 그 거리가 가장 최소가 나오겠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최대값인 거야.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만나는 점 A하고 B가 있을 때 움직이는 점 P 있다면 삼각형 ABP에서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이 경우에 삼각형 ABP의 넓이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고리라는 게 아니라 곡선 위의 점과 곡선과 다음에 뭐에 대한 선분 또는 누구에 대한 관계라면 직선에 대한 관계라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뭘 떠올리라고? 평행한 접선.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됐어?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곡선과 점 사이의 관계. 다시 곡선과 뭐 사이의 관계? 점 사이의 관계. 첫 번째는 곡선과 누구 사이의 관계? 직선. 얘는 곡선과 누구 사이의 관계? 점 사이의 관계.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갑니다. 이러한 함수 y는 fx가 있다라고 하고요. 다음 여기에 바깥에 어떤 정점 A가 있다라고 쳤을 때 곡선 위에 점 P가 있어 선분 AP가 최소인 경우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하나의 점이니까 평행한 접선을 당연히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점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다? 못 구해. 이 곡선의 식에 사인 코사인과 이상한 지랄 맞은 놈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거는 법선이란 표현인데 법선이란 표현은 지금 교과과정에서 안 다루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접선의 수직인 선. 다시 접선의 모인 선을 수직인 직선을 떠올리시는 게 기본이고요. 표현 이해갔니? 그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선분 A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하려면 원리는 단순합니다. 원리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다시 이 길이가 최소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최소 나온다라고 확신은 해못해. 뭐 대강 요 근처 어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확실하게 잡아내려면 이 점 A를 뭐로 하고 있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을 그려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정점이야 동점이야? 정점이고 얘는 정점이야 동점이야? 됐니? 그럼 그 얘기는 항상 정점 동점 움직이는 놈이 있고 안 움직이는 놈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구할 때는 동점은 기본적으로 건들지 못해. 동점을 잡아갖고 한다는 건 되게 힘든 거거든. 얘 가서 동점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정점 입장에서 보라는 거야. 즉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 또 원을 그려 그랬을 때 이 원이 곡선과 어떻게 되는 경우? 그렇지. 그때 그 접점에 누가 놓이면 P가 놓이면 그 거리가 무조건 최소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원의 얘랑 뭐하게 되는 경우 지금처럼 접하게 되는 경우에 요 놈의 식기가 최소가 되는데 여기에 점 P가 놓여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게 왜 접선의 수직인 놈이 되냐면 이때 이 점 P에서 접선을 그어 다시 무슨 선을 그어?
접선을 그어. 표현 이해하니? 접선을 긋게 되면 그때 원 나왔으니까 중심과 원의 점 무조건 뭐 해야 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중심과 누구 이어야 돼요? 원 위의 점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이어야 돼. 어씨 왜 뻘개이가 없냐? 잠깐만. 중심과 요점을 그대로 잇게 되면 당연히 이때 이 직선과 서로 접하게 되니까 뭐 그어야 되니? 직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거야. 접선에 모인 직선. 수직인 직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그때는 이때 점 P가 무슨 정점이 아니니까 몇 콤마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점 P를 몇 콤마 몇이라고 잡으면 T 콤마 F, T라고 잡으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데? F 플라이 T 나오겠지. 그럼 A하고 P 사이에 뭐 만들 수 있어? 기울기 만들 수 있지요. 점 A가 정점이니까 예를 들어 A, B라면 됐냐 안 됐냐? 그럼 T-뭐분의 A분의 FT- B를 하면 이게 뻘갱이 직선의 기울기 될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인 F'T와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수직인 관계니까 둘을 뭐하면 곱하면 얼마? 그렇지. 이렇게 풀어버리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오케이. 이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자, 제일 왼쪽은 일단 지웁니다. 자, 두 번째 칸도 지워요. 자, 되셨으면 다음 조금만 필기 나머지 하시고 자, 내용 봅시다. 이번에 아까 전에 접선의 방정식에 처음 나왔을 때 가장 기본은 무슨 점을 잡아라? 그렇지, 접점을 잡아라. 근데 만약에 니들이 직접적으로 뭘 긋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접선을 긋는 경우의 문제들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를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자, 다시 그래프 모양이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얘는 무슨 볼록이라고 하니?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이해갔어? 그럼 다행.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다 접선을 그으려면 이 곡선 바깥의 점에서 됐냐? 오목한 부분에서 때려 죽여도 못 구워. 당연하겠지. 이해갔어 안 갔어? 반드시 볼록한 지점의 바깥 지점에서만 우린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접선 그으면 몇 개 그을 수 있겠니? 2개 그을 수 있지. 어디? 이렇게 한 개와 이렇게 한 개에서 몇 개? 표현 이해가냐 안 가냐? 다시 여기에서 그으면 몇 개 그을 수 있겠니? 그렇지. 여기도 2개 그을 수 있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경우는 무슨 볼록이야? 아래 볼록이야. 그러면 이때 곡선 바깥의 점이 여기 있으면 이 아래 볼록인 모양에는 접선 그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얘는 무조건 빵개야. 되냐 안 되냐? 여기라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그렇지. 두 개. 그렇다면 첫 번째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이 곡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이것만 존재하면 다행인데 이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교차하는 모양이 있다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위로 볼록과 얘는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여기 무슨 볼록이야? 아래 볼록이죠? 그럼 이런 모양이 있게 됐을 때 걔네들이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접선을 긋게 된다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아예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 잘 쳐다보시면 위볼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 위볼 바깥쪽으로만.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요 점의 왼쪽 부분은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 볼록은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을 수 있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 바로점의 오른쪽에서 접선을 긋게 된다면 이렇게 그어지게 될 거거든. 표현 이해 갔니? 즉 그 얘기는 이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모하는 지점이 되면 걔네들이 모하는 지점이 되면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점이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곡선을 뭐 해도 돼? 뚫어도 돼.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야. 꼭 이런 모양만 접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곡선이 위볼과 아볼이 모하는 지점이라면 바뀌는 지점이라면 표현 이해갔니? 그런 경우라면 지금처럼 접선이 곡선을 모할 수도 있어? 뚫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연습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치지요. 모양을 좀 더 예쁘게 그려드릴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시간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접선 몇 개? 두 개. 자, 두 개 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또? 네 개 손? 한 명. 또? 세 개 손? 두 명.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접선을 우리가 직접 긋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꾸 접근하시냐면 보세요. 위볼 아볼 생각하셨죠? 다시 뭐하고 뭐를 생각해? 위볼과 아볼을 생각해서 그 그림 모양에서 최대한 위볼과 아볼을 따지면 돼. 이해갔니? 그럼 이 그림 모양을 보면 적당히 한 요 정도쯤 가다 보면 여기까지가 무슨 볼록이면? 위로 볼록이고 다음 여기쯤 오게 되면 여기에 무슨 볼록이로 들어와? 그렇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서 보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에서 위볼에 접선 그어 못 그어? 그을 수 있죠. 몇 개 그을 수 있니? 두 개. 그렇지. 일단 현재 위볼 쪽에 두 개.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건
압을 여기에서는 아랫볼록에 접선 그어먹고 못 그어. 그럼 이 점에서 압을 쪽에 접선 그어먹고 그어요. 이것도 접선됩니다.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선이라는 거야. 접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위볼과 아볼을 구분하셔가지고 그으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그래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총 몇 개가? 3개 그을 수 있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정돈 약간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다음 시간 숙제는 98페이지에 707번까지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가지 미분법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미분하는 거 다시 연습해갖고 오시고요. 됐니?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